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그 취미 생활로 보면은 바둑들 많이 하시죠. 물론 바둑도 하고 뭐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이 바둑은 보면은 약간 우리의 인생하고 인생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하수의 백마라든지 뭐 장고 끝에 악수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 바둑에서 이 바둑의 장수가 그저 두는 돌이 뭐냐면은 우리 바둑은 흰돌과 검은 돌이 있잖아요. 바둑의 장수는 무슨 돌을 둡니까? 흰 돌을 두지요. 사실 우리 인생도 전부 다 흰 돌을 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느냐면은 자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천억 자산가, 천조의 자산가, 그죠? 근데 이 자산가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선택되었을 때 자산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삼성의 이재룡 회장처럼 자본이 많든가. 근데 자본은 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처럼 기술력이 있던가,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 또는 뭡니까? 워렌 버핏 같은 노동력. 그럼 워렌 버핏이 무슨 노동을 했느냐? 주식 사고 파는 거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는 큰 부자는 누가 주느냐면, 제가 여기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무지하거나 또는 뭐 어리석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친 탐욕이 강하거나 뭐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교에서 뭐 유대교에서는 좀 사탄이라고 하고, 또는 또 기독교에서는 뭐 루시퍼다. 뭐 여러분들 또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악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하늘은 악마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엔젤이 돼야 되겠죠. 천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천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 그러면 누가 뭐 1억을 기부했다더라, 뭐 몇천억을 기부했다더라. 저는 그런 것이 꼭 이렇게 천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불교에서 무주상보시라고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지금 주변에 많으니 큰 사람도 있고요. 쌀 한 톨이 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내 주변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폐지를 주워서 끌고 가는 나이 드신 분이 그 폐지 다 니아가에 다 팔아봐야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 지나가다가 뭐 조용히, 그죠? 뭐 식사나 하십시오 하고 뭐 10,000원을 꽂아 준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웃이, 그죠? 아, 우리는 뭐 가족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 옆집 가족은 좀 많네. 그러면 뭡니까? 뭐 쌀이라도 한 푸대 딱 해서 대문 앞에 놔두고 뭐 배를 울리고 그냥 살짝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여자하고 비슷해요. 너무 매달리게 되면은 달아나게 되고요. 이 돈은 축지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사실 우리가 의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의리는 같이 이렇게 지킬 때 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금투세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뭐 돈 많은 개인들이 다 떠난다고 하잖아요. 벌써 뭐 100조가 넘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예, 아직 이제 금투세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그죠? 유예든 폐지든 뭐 시행이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뭐 어떻게 뭐 씹어 먹는다 이러듯이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좀 의리로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뭐 제자리에 갖다 놨기는 했지만은 이 노벨 문학상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상한가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뭐 상한가를 그저 연장 뭐 2번 정도 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대장 역할을 했던 뭐 예스24라든지 그리고 뭐 한세24 홀딩스라든지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느냐면은 책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분당 뭐 68권씩 막 팔렸다라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막 띄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 테마가 형성될 때는 그룹을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삼성출판사다, 뭐 웅진싱크빅이다 이렇게 이제 좀 가지를 치기는 했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예스24와 한세24 홀딩스, 뭐 밀리의 서재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지금 현재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1파가 나오고 지금 2파 조정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3파가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는 뭐가 결정을 하느냐면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이라는 작가가 내가 뭐 또 다른 작품을 쓰겠다. 그 이제 물론 쓰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해서 주가가 살짝 움직였지만 기간이 뭐 6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간들이 좁아진다든지 또는 뭐 어떤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세계에서 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뭐 번역을 해서 뭐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맞추면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관심창에다 올려두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비만 치료제, 그죠?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출시되면서 뭐 품절 대란, 당연히 품절 대란이죠.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왜 나타났느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뭐 그냥 막 대량으로 이렇게 내줄까요? 아니거든요. 일부 이렇게 와서 이제 판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되나. 뭐 주사 한 대에 80만 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오면은 품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작용이 없느냐, 효과를 받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더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뭐 대봉 LS라든지 이런 비만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께서 후반기에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사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밀었다가 어느 라인까지 올리고 밀었다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바로 그것도 역시 검투세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 시장에서 거쳐가야 될 그죠? 그런 어떤 하나의 제가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막 이렇게 못 움직이지만 어떤 그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바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는 이제 정예 부대가 파병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시간에 뭐 스페코가 상한가를 치고 제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거는 보험으로 좀 들고 있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시간에 상한가를 쳐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코, 빅텍, 뭐 휴니드, 뭐 한일단조 이런 것들은 약간 해지성이면서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쟁과 관련된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갖출 때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에는
그 SMR 관련 소형 원전 관련한 뭐 아마존에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이제 수주를 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원전 하면은 뭐 전 정부에서는 뭐 신재생, 친환경 이렇게 해서 이 원전 관련한 부분들이 약간 소강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테마가 그죠? 좀 많이 하락했다. 이러면은 어떤 재료가 딱 나오면서 시장을 딱 만들어 주는데 사실 뭐 BHI 같은 경우도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이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의 조금 약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물론 그날 서전기전이 상한가를 쳤지만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 그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원전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되면은 이런 애들이 쉽게 그렇게 딱 사그라들지가 않고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료가 살아있다면은 테마는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원전을 좀 봐도 되나? 그죠? 원전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서 누가 주도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는 뭐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뭐 이런 어떤 테마군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너는 제 유튜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홍보를 하는 코너인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델리 TV에서 방송하고 나면은 이제 유튜브 올라가죠, 그죠? 제 유튜브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머니킨을 치시던, 뭐 이난이를 치시던 치면은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방송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한 치 앞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 치 앞을 볼 줄 아는 게 수급이고 한 치 앞을 볼 줄 모르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왜 기술적 분석이냐면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뒤에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가 그죠?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계단 뭐 계단식의 어떤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엘리베이터식 주식을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주식은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배우기보다는 내가 여기 1층에 있어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유튜브가 제 유튜브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 눌러두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3꼭지 정도 올려드리는데 이제 테마 그죠? 이제 빨리 형성되는 테마,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구독자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령대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또 제 얘기가 좀 탁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제 이런 거에도 벗어나자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유튜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이 다우 지수는 사실 보면 다우 지수는 뭐예요? 선진국 지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흥 국가 지수잖아, 그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선진 지수에 마지막으로 편입됐는데 우리는 왜 그저 이렇게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주식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나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우지수는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좀 괜찮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 다우지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이제 미국의 대선인데 이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경합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펜실베니아에서 머스크가 그저 찬조 연설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 경합 지역이 미국에는 한 6군데가 된다고요. 펜실베니아, 그죠? 뭐 네바다, 위스콘신, 뭐 조지아, 미스콘, 뭐 아리조나 이렇게 이 6군데에서 이 경합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이런 그런 어떤 경쟁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경합 지역에서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경상도는 뭐 어디 표, 그죠? 뭐 전라도는 어디 표 이렇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인데 거기서도 지금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뭐 56%, 뭐 그죠? 해리스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그 트럼프가 가서 자기의 어떤 텃밭이 아닌데도 가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찬조 연설을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30분 동안 연설을 전혀 하지 않고 뭐만 했다고 했습니까? 정말 특징적이죠. 트럼프가 30분 동안 춤만 췄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트럼프가 어떤 춤을 췄는지. 여러분도 다 출 수 있어요. 저도 출 수 있고. 저도 트럼프가 추는 춤 아주 기본적인 춤. 뭡니까? 뭐 이렇더라고. 이렇게 추고 있더라고. 이거를 30분 동안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텃밭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이게 춤을 췄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찍어주면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이제 인기가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되는 거를 싫어하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트럼프는 좀 자국민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뭐 관세를 60% 때리겠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주한 미군의 어떤 그런 방위비를 지금 10억 불에서 100억 불로 10배 넘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3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올리겠다. 이러니까 관세에 걸리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자기가 쓴 거래의 기술처럼 이 거래에서는 진짜 탑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은 뭘 먹고 살죠? 지적 재산권, 기술력. 그죠?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죠? 그렇듯이 어느 나라든 간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없어도요. 어느 한 구석에는 보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관세를 가지고 어느 나라와 딜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가 이거 기술 좀 줘. 그러면 내가 관세 조금 내려줄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제한한 거예요. 관세도 그렇고 주한미군 국방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이 대치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막 배짱대로 합니다. 막 그래 너가 철수해라. 막 우리대로 막 우리 쪼대로 핵 만들어 갖고 막 너가 뭐 쎄리 공군다 이러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일본도 은맥 기주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기름 난다고 아이고 그래 너가 뭐 미국 필요 없다 이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나라. 뭐 리아카에 돈을 한 거 싣고 가도 어떻게 돼 있나요? 뭐 휴지 하나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주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관세 부분을 좀 이렇게 해달라든지 그죠? 항상 이 거래라는 거는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승리할 수 없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1년에 6,300억 불을 벌면은 그 중에서 한 2천억 불이 미국에서 버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100억
뭐 정도는 얼마 안 된다 이러지만은 또 우리도 그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서 하나를 이렇게 그 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진짜 머리가 좋다. 그죠? 자기 자국민을 위해서 이런 어떤 딜을 딱 했을 때 어느 나라든 걸려들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그죠? 머리가 좋아야 돼. IQ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이후에 그죠?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11월 5일 이후가 되어야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도 좀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남북 관계잖아, 그죠? 지금 보면 어제도 지금 러시아에 뭐 12,000명인가 파병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또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파병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확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인데 갑자기 시장에서 어제 시간에 막 스페코가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야, 진짜 시장이 예민하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시장이 이 방향성을 잡으려면 지금 현재 이게 2,300까지 갔다가 그죠? 지금 2,500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가 2,700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항상 꿈의 포인트가 뭡니까? 3,000포인트를 넘어가자, 5,000포인트를 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이 외쳤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흥 국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진 지수에 편입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조건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같이 의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금투세다 뭐다 이래서 뭐 개인들이 전부 다 떠나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저 뭐 미장이다 이런 데를 가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라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떠나버리니까 이건 영원히 이거 좀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금투세 부분이 빨리 그죠? 좀 어떤 가닥을 잡아주고 그죠? 또 이렇게 떠나가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가 해요. 특히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뭐 위치콘이다 뭐 대표콘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위치콘이 뭐 몇 단계다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더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의리를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보고, 그죠? 지금 뭐 떠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뭐 엔비디아 사러 가면 망한데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제가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2,500포인트에서 이 검투세라는 이 부분과 11월 5일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 부분을 잘 이 시장이 소화한다면은 정말 생각지 않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00, 2,800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삼성전자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죠?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정예 부대를 12,000명을 투입한다라는 거는 뭐냐? 얘들이 진짜 실전에서 정예 부대는 어떻습니까? 일반 이런 군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전방에 있다든지 이런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진짜 실전에 투입시켜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이거 뭐 전쟁을 치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왜 전쟁을 잘하느냐? 미국은 어때요? 실제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전에 투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연습 매매를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실전에서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됐구나. 그런 방법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뭡니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IMF 때 안 보셔서 그렇지 IMF 때 뭐 한 300포인트였나? 그게 뭐 2,000포인트까지 막 갔잖아요.
묻지마 그냥 뭐 눈 뜨면 점상학과처럼 만약에 이 금투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전혀 우리 시장을 뭐 선진국 지수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수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식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침해 뭐 그런 어떤 의미인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선침해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촌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3, 4월 되면 뭐 황사 온다. 그러면 황사 관련한 종목들. 뭐 애들 수능 친다. 그러면 뭐 교육주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혀 안 맞고 뭐 대선을 한다면 대선 관련 종목들 뭐 정책주들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제가 오늘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예를 들어 당선됐을 때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많은 토론을 할 거잖아요. 보면 이 트럼프는 솔직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질문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푸틴이 저렇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두 부류가 있겠죠. 보수적인 층과 뭐 그저 진보적인 이런 층에서 해석론은 다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해리스가 하는 어떤 토론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토론들이 더 인기도가 많아서 지금 트럼프 관련한 종목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도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는 그거는 모르잖아요. 시장의 메이저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수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진짜 그죠. 우리는 이제 생계형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어려운데 여튼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은 제가 뭐 재건 그죠? 그다음에 뭐 대북주, 뭐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재건은 왜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정될 수가 있다 이거죠.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뭐 필요 없다 그죠? 뭐 너가 알아서 싸워라 뭐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푸틴하고도 친하고 뭐 김정은하고도 뭐 바로 전화해서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재건주들인데 지금 요 중에서 전부 다 보면은 이 재건주들이 그나마 조금 기술적 흐름이 조금 괜찮고 지금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미 금요일 날 이렇게 약간 분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SG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볼볼 키고 있는데 그다지 나쁘지가 않고 현대 에버다임 대모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네트워크 관련해서 노벨 문학상 관련한 종목으로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요 애들은 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괜찮아요. 뭐 인디에프도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 대북주가 트럼프가 되면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트럼프는 뭘 원하느냐면은 트럼프도 노벨상을 원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같은 민족이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침범하지 않는 한 우리도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이라는 속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도 다친 데 없어. 사람도 안 죽고 뭐 파괴한 거 없어. 그렇지만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 속에서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긴장된 남북 고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뭐 또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또 우리의 또 지도부들하고 또 어떻게 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뭐 또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전 정부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지금 해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 비트코인도 누구한테 더 많이 받아들이느냐면 트럼프 쪽에서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날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주연테크,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것은 차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되기 전쯤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5일 선거를 했는데 11월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됐다면 이런 쪽에서 그냥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이게 막 끌고 가서 막 대박을 터뜨리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SY 스틸텍 같은 거는 미리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 해리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해리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낙태잖아요. 나중에 이 트럼프도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해리스 쪽에서 이 낙태 부분이 강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먼저 얘기를 했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낙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 차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해리스는 막 무조건 낙태 다 가능하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함부로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윤리적으로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낙태 관련한 종목은 뭐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이 명문제약은 요즘 최근에 뭐로 움직이느냐면 또 비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제일 우스운 건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건 있잖아요. 진짜 이혈령 비혈령인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 막 나 이쪽에 가서 지금 막 비만이 막 움직여. 그럼 오늘 우리 비만으로 한번 붙어볼까? 그냥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번에는 저거였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왜?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말하는 대로 그럼 명문제약 지금 너는 비만이야? 그럼 비만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딱 구분 지을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명문제약이나 삼성제약, 뭐 화일약품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낙태로. 이 지금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바이든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나,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민주당의 바이든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해리스도 뭐예요? 바이든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나 같은 경우도 합법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그죠? 한국 B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친환경 재생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정부에서 원전 지금 제가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원이 원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만큼 그 소화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지만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죠? 좀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SDN이라든지 CS 뭐 베어링 풍력이라든지 뭐 대명에너지 뭐죠? 뭐 태양광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동구 SNC, CS 윈더, 뭐 우리기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이제 베스트가 되면은 괜찮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은 베스트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워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라는 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 요거는 X예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빠져봐야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는 여기서 좀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도 최하 10%에서 뭐 20%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그죠? 워스트의 경우가 됐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는 얘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안 됐을 경우는 얘들은 타격을 안 받느냐? 저는 얘들은 그다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재건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비트코인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해리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요 지금 낙태라든지 마리아나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서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전에
오늘 제가 특징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으로 뭐 3년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은 뭐 4억 5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뭐씨 2천만 원 가지고 뭐씨 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요.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네. 이거 그다지 어렵지 않겠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축지법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얘기하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20만 원을 못 벌까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400이 되죠? 1년이면 4,800이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늘어나죠. 6천만 원, 7천만 원이 되죠. 그럼 6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못 벌까요? 그럼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 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 금액이 1억 7천이 되죠. 1억 7천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못 벌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 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단타예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지금 8월 13일 이전에는 제가 상담이 가능했지만 올해 8월 13일 이후부터는 상담이 안 돼요. 전문가랑 이 투자자분이랑.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나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뭐 첫 번째 뭐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느냐 이거지만은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거 주식에서 은행 이자만큼 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은행 이자 벌려면 뭐하러 용 써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밥도 못 먹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다우지수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보면서 그거 할 거냐고. 가만히 은행에 놔놔도 은행 이자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테크라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천만 원으로 3년 안에 4억 5억을 만드는 이게 재테크지. 2천만 원 떠갖고 은행에 넣어갖고 은행 이자 벌 것 같으면 뭐하러 그것이 용 써가면서 합니까? 제가 용은 어디 가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만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세요. 예, 주식은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물론 그 당시에 뭐 6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뭐 매덕의 가치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200조의 어떤 그런 그죠? 자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따지지 말고요.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그 과정을 느껴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 단타예요, 뭐 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예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블루엠텍인데요. 오늘 이제 특징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주들 그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비만이라는 건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7년 전 2017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몸무게가 78kg였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63에서 64kg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몸무게를 7년 만에 그러니까 14kg 정도 뺐거든요. 어떻게 뺐느냐? 꾸준히 그죠? 이제 뭐 식사할 거 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해서 하루에 매일 한 5kg, 왕복 5kg를 걸었죠. 예, 바닷가.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으니까 그죠? 운동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현대인들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 시간이 많습니까? 저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없지만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뭐 새벽 5시부터 그죠? 이렇게 운동하고 마치고 또 뭐 잠깐 시간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하니까 되지만 또 이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뭐예요? 이 현대인들이 가장 이 미가 아름다운 미를 창취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이어트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저도 막 몸이 78kg 될 때는 항상 뭐 옷도 뭐예요? 커튼이야, 커튼. 이 옷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가리는 가림막으로만 되고 항상 이렇게 고무밴드를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면
이 비만이란 말이에요. 비만. 그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맞다 이거죠. 지금 현대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취지하고 맞고 또 머스크가 뭐 위고비 먹고 살이 쫙 빠졌고 또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누가 그죠? 또 먹고 살 빠졌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그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죠? 그래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어떤 헤이크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항상 영웅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영웅은 뭐냐면 주가를 완전히 쳐박았을 때 지금 요까지만 딱 보면은요. 이 지표를 보면은 이거 다 쳐박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 아유 저기서 이만큼 상승했네. 지지하다가 쳐박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까지만 딱 보면은 아유 매도해야 되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박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골프도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이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하고 나야 그다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추천을 했어. 자 매수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축 빠졌어. 그럼 여러분들 때 에이 요 차트도 볼 줄 모르냐고 막 다 던질 거 아닙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으면 상한가 때렸단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수급이라는 거는 그 이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 종목을 절대 그죠? 뭐 이 기술적인 걸 보고 그 뭐 낱낱이 아주 그냥 뭐 어설프게 이렇게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수급이 존재해 있고 이해되십니까? 존재해 있고 얘가 파동을 더 그릴 수 있는 재료 가치가 있다면 빠지면 빠질수록 어때요? 더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이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차트 깨지잖아. 왜 놀래가지고 뭐 다 도망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특징주로 드리는 종목 역시도 뭐냐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상한가를 쳐가지고 풀렸지만은 이만큼 단기간에 그냥 뭐 거의 더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펩트론도 지금 뭡니까 비만 치료제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눌릴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펩트론, 블루엠텍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제 파동을 이렇게 많이 그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제가 여기서도 좀 우리가 이제 전량 이익 실현을 했다 이런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서 좀 사보세요. 또 여기도 사보세요. 뭐 여기는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 어떤 관계냐면은 얘는 지금 얘는 지표를 좀 잘 봐야 돼요. 왜 지표를 잘 봐야 되느냐면은 물론 나올 수 있는 재료 이런 부분들도 많겠지만은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파동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조정을 보고 갈 거냐 이거죠. 싸게 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5만 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이란 말이에요. 15만 원을 딱 깨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땡큐 이래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속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 뭐야 여기서 조정받았으면 또 내가 저 밑에 샀는 가격이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표를 지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세 예스24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스24와 같이 뭡니까? 노벨 문학상 관련한 종목이잖아. 그죠? 차트 너무나 저는 왜 이 차트가 예쁘게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상하가 두 번 때렸습니다. 음봉. 자, 여기서부터 얘는 뭡니까? 양봉이 출현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떼같이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요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뭐예요? 앞으로 재료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개라 아직 그거는 변함없다. 그러면 이제 이 매수 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는 2,500포인트에서 얘는 이제 지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흥 국가의 지수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 국가의 대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막 이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2,500포인트에서는 뭘 하고 있죠? 6만 원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면 2,700
2,700포인트를 가면 얼마를 가겠습니까? 8만 원을 갈 수 있고 3,000포인트를 가면 10만 원을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이론상의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삼성전자는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뭐 57조인가 뭐 이렇게 할 때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거물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고기가 이렇게 싹 잡히면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할 수 있는데 얘의 타점은 역시 뭐냐? 11월 5일 검투세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이 우리 지수나 삼성전자가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덤벼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거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얘가 이렇게 죽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죽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여기다가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고개 들고 이렇게 올라왔죠. 차트 기술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뭐 하나 그 어디 뭐 얘가 뭐 어느 교수집 그죠? 며느리감인데 딱 이 차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차트들이 이제 보면은 차트와 기술적 흐름과 재료와 이런 것들을 좀 맞춘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 유튜브에도 제가 어제 신규주들의 반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제가 올려놨거든요. 항상 제가 좀 빨리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 YJ 링크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약간 이제 스페이스 X, 머스크, 그죠? 요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 X사가 뭐예요? 우주, 그죠? 지금 머스크가 항상 이게 꿈을 꾸는 게 뭡니까? 우주 산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스페이스 X사가 찐뽕한 YJ 링크다. 이러니까 어제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제 또 이번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월요일 날 또 해요. 신규 상장 종목이 루미르라고 또 상장을 하는데 그 종목도 약간 그런 항공 쪽인데 막 이렇게 해서 막 같이 뭐 펌프질을 할지. 그래서 이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뭐 이 YJ 링크 같은 경우는 뭐 SMT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기술이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고 그죠? 이제 기술적 흐름을 좀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상장인 게 뭐죠? 인스피언입니다. 요 종목 역시도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다음날 셀비온이 어떻게 움직였죠? 저렇게 흘러내리고 어떻습니까? 다음날 상치고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들이 조금 소강 상태인데 잘하면은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이제 테마들이 이제 좀 뭡니까 많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또 신규주들의 반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 어둠 속에서 이렇게 길들여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희망적인 빛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이 막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그죠? 엄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야 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한번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